삶을 쭉 살아오다가 또 새로운 어떤 계기나 기회가 있는가를 조사 연구해보러 오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체라든지 또 사업, 또 제품,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새로 오신 사장님들께서는 요즘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회사와 이런 제품의 기회가 무엇을 만들어주고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가를 쭉 한번 총체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과거에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이라든지 학교에서 생각했던 그런 걸로 사실은 우리가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주부님들도 그렇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본인의 그 영역,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영역 외에 많은 부분을 알기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보다 정도만 들으실 정도에 보통 불과한데 요즘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95년서부터 나와가지고 한 5년여 만에 세상의 삶을 굉장히 많이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의 삶에 어떻게 작동을 해줄 것이고 어떻게 미래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IMF라는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왜 오게 됐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과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계 지배자들한테 경제적으로도 휘둘려 다니는지 또 우리들의 미래는 무엇인지 많은 것들이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내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또는 부인들도 일터에 내보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우리는 미래의 비전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살아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 몇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롯데에서 세일을 했는데 최초로 플러스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경제 지표는 좋은데 체감 경기가 안 좋은 그 이유를 이번에 그 뉴스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가 그 경제 지표는 우리나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몇 개의 부분이 경제 지표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거에 대한 수치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경제 지표는 총체적인 걸 다 통감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 지표는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 반도체라든지 몇 개의 그런 분야가 경제 지표를 굉장히 높여버리는 그런 결론을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현실 속에서 세일도 많이 떨어졌죠. 한 14만 명 되는 주부들이 새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갔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는 시간당의 그 봉급이 한 4, 5천 원꼴 정도의 수준으로 보통 식당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접시 닦기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데 비해서 결국은 그저 조금 더 남편을 보조해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정보인데 이번에 대기업이 처음으로 좀 신입사원들을 뽑기 시작했는데 신입사원 뽑는 경쟁률이 60대 1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한 60여 명 계신가요? 이 중에서 한 명 뽑히는 정도. 근데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닥다리 경쟁을 하면서 수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대기업이 잘 운영을 못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하나화돼서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그 기업이 팔리는 입장이 돼버리면 상대편이 사는 그 기업의 주주들이 구조조정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실 기업을 인수할 때는 최대한 싸게 인수해야 되고 경매 같은 겁니다. 그죠? 싸게 인수해야 되고 자기네 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새로 산 기업의 상당수를 잘라내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구조조정을 하니까 보통 인수당하는 기업은 상당히 많은 직원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 주주들이 원해버리면 자, 이 기업은 팔려나가는 기업 아닙니까? 사는 기업이 모든 주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는 기업이 결정권을 다 휘둘르게 되어 있는데 기업의 결정권은 주주들이 해버리는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그래버리면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자기 인생을 걸던 기업에서 한순간에 잘려버려도 우리들은 그 기업 직원들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그 자영업에서 요즘 빵집이라든지 뭐 오락실이라든지 많은 자영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100개 중에 5개 정도 성공 확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이라고 합니다. 치과 의사들이나 성형외과 전문직들이 굉장히 요즘 한때 이렇게 그게 붐을 탔을 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글쎄 올해는 좀 돈을 버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 수입이 오를지는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괜찮다 이거죠. 내년에도 과연 그렇게 충분한 수입이 있어줄지 후년에도 있어줄지
그죠? 5년 뒤에 내가 몸이 좀 안 좋을 때 과연 나는 오늘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택시 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택시 운전수들이 한국에서 보통 16시간을 일하고 16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한 대여섯 시간 하시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마 아실 거예요. 16시간씩 자기 생명을 담보로 운전을 하셔서 한 달에 가져가는 것이 한 230만 원인데 10몇 년을 일해도 그 수입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16시간 일하는 건 맥시멈입니다. 24시간 일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자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쉬어가면서 자기 몸이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희는 그 아버님이 삼형제십니다.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막내십니다. 작은 아버지가 시흥에서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지금은 안 계십니다. 왜냐? 새벽에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작은 아버지가 실수한 게 아니라 상대편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와 버렸습니다. 새벽에. 그래갖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택시 대 택시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 우리 사회의 이런 입장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스토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청소 같은 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새벽 청소, 이제 학생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아르바이트 겸해가지고 청소해봤는데 그런 청소를 하면서 제가 얻은 거는 뭐냐면 고통당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젊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좋은데 힘들게 일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나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성공시켜줄 수 있느냐라는 것에 젊었지만 퀘스천을 한번 품어봤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던 같이 청소하시던 분들은 이제 저는 끼워서 하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 주체자였습니다. 한 6, 7년씩 거기서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 여전히 비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계 전반에서 성공했다는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 성공이란 제 성공이란 미국이라는 곳은 기회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다 백만장자가 되고 자수성가하고 막 이런 사람들 하는데 그쪽 짝세계에서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호주에 가서 제가 공부하다가도 아르바이트로 진짜 택시 운전하려고 했던 게 미국에서 청소하도 되어가지고 병 다 납니다. 청소하다 보면.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허리병 나고 목병 나고 욕심이 나면 청소 세계에서 욕심이 나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3, 4시간이 한 타임이거든요. 3, 4시간. 그걸 4타임을 뛰어버립니다. 4타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험한 청소를 한 2년을 하잖아요. 돈을 모아요. 근데 1년 동안 아픕니다. 병원 다니다 보면 모은 돈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꿈은 있었는데 젊었을 때 꿈은 있었는데 그 꿈을 달성시킬 만한 분야, 달성시킬 만한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해서 아늑하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냥 간단한 생각은 창업해서 그죠? 기업으로 성공해서 재벌이 돼서 그 당시는 그랬었죠. 허이허이라고 그 율산그룹이 막 젊은이들이 해가지고 크게 성공하면서 지금 무너졌었지만 지금 그 강남 고속터미널을 만들고 했던 게 율산그룹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회 전반적인 거와 저 개인적인 스토리. 물론 지금 현재 저는 어떠냐면 나름대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에서 꿈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처럼 지금부터 제가 일을 그만두어도 제 수입은 지장이 없게끔 수동적 수입, 즉 자동적 오토매틱한 인컴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저희들 사업 전체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과의사 선생님이었으면 지금부터 일을 안 하면 제 수입은 스톱해버립니다. 그 구조가 분명히 전문직이나 일반 자영업들, 제가 빵집을 운영하는 주인이었는데 제가 빵집을 오늘로 걷어치면 제 수입은 끝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저는 지금부터 제 거를 걷어쳐도 일단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 운전사 기사 아저씨는 18년을 일했어도 그 한 230만 원대가 계속 유지되는데 저는 계속 증가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구조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저번 달에 제가 24%를 성장했는데 웬만한 봉급생활자 3년 수입이 그냥 한 달 사이에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보통 10에서 15년 봉급을 한 달에 받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저희 6, 7대 업라인의 천만장자들은 제 한 달 봉급을 3일에 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와 이 제품과 이 시스템의 가능성은 그런 전체적인 걸 지금 포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친합니다.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해보고 대화해보면 평범한 주부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장님들보다 가치가 크게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사장님들이 그 사람들이 가졌던 한 5, 6년, 6, 7년, 8, 9년 전에 가졌던 그런 비전과 정확한 지식과 이 세계에 대한 감각을 그분처럼만 쥐고 계실 수 있다면 앞으로 3, 4년, 4, 5년 뒤에 그렇게 올라가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대가 그걸 분명히 바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전반적인 거의 입장에서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가 참 최근에 2000년 초에 나와가지고 이걸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쫙과 이런 입장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이해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움직이는 거와 이해를 못한 채로 그냥 그 세계에서 경험해보고 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 간단하게 제가 그 4분면만 한번 설명하고 들어간다면,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는 2000년 초에 나와서 전 세계를 강타시킨 베스트셀러, 지금도 베스트셀러, 오늘도 서점에 가면 여전히 베스트셀러 위치에 책이 다 꼽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구조를 한 도표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가 아까 청소도 있고 택시 운전도 있고 또 많은 자영업도 있고 빵집도 있고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하는 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럼 정주영 씨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4개의 사부면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 간단히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부면이라고 해서 인플로이 사부면입니다. 봉급, 생활자나 그 준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나 원하는 것을 대신 해주고 시간당 또는 어떤 당 돈을 계속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봉급 생활자들은 이 시스템이나 이 회사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본인이 꾸준하게 실력을 키워서 쭉 사닥다리로 올라가려고 원합니다. 이 봉급 생활자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사분면입니다. 두 번째 사분면은 S사분면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난 자영업을 하고 싶어, 식당을 내고 싶어, 빵집 주인이 되고 싶어, 오락실 주인이 되고 싶어, 그죠? 또는 옷가게를 하나 내고 싶어, 그 다음에 커피숍을 하나 내고 싶어, 이런 자영업들입니다. 또 하나는 기술을 좀 갖춰야 돼. 기술, 전문직 쪽입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법 공부를 해서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된다든지, 또는 미용 기술을 해가지고 미용실에서 미용직 기술을 가진다든지, 성형 기술을 해가지고 성형 기술 쪽을 가진다 하는 모든 기술 쪽 직업을 가진 전문직들입니다. 이 전문직과 자영업이 셀프 인플로이드, 스스로 인플로이, 봉급생활자가 된다 해서 셀프 인플로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분면은 비사분면이라고 해가지고, 비사분면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사업가라는 이름으로 붙여놓고 있습니다만은 책에서는 이 책에 나온 그대로의 이론입니다. 제 이론이 아닙니다. 세계를 강타시켰던 이론입니다. 이 사업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소유하는 소유주 개념입니다. 시스템 소유주들이 있는 사분면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설령 개입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돈을 벌어주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사분면은 시스템 소유주입니다. 여기는 본인이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사업 전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I사분면이라고 해서 사실은 가장 이성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는 인베스터, 투자가 쪽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서부터 시작해서 증권 투자, 채권, 로열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의 큰 사분면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보아보면 왼쪽 사분면보다는 이 책에서는 오른쪽 사분면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 사분면은 많은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는 돈과 타협하지 않는 정신도 필요하고, 사업가 정신, 주인의식, 주인정신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이 책은 쓰고 있지만, 자, 왼쪽을 좀 봐보면 봉급생활자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직업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서 일단은 시간이 한계가 부닥쳐버립니다. 여기에서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시스템 소유주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쪽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언정 시간의 자유를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봉급생활자도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분면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자기가 번 돈으로만 쌓아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봉급생활자들이 조금 쥐꼬리 같은 월급을 떼가지고 이걸로 주식도 투자해보고 부동산 투자해보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투자가들도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가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감각을 살려야 됩니다. 투자가도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이 설령 한두 번 실패라고 또는 실수를 할지언정 바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본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근데 작은 자본으로 경험과 모든 공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다가는 꽈당꽈당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가들이 봉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전문 투자가들은
우리 주식을 보더라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차트 연구하고 주식 연구하고 전문가들이 그 흥명에서 딱 잡아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죠?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 것을 날리기가 쉽습니다. 크게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있어야 책일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는 자영업 쪽인데, 자영업의 큰 문제는 빵집을 한다고 칩시다. 경험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파리바게뜨 같은 걸 사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그 시스템을 본인이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파리바게뜨를 사는 경우는 시스템을 사서 움직이는 경우고, 아니면 본인이 본인 이름을 해가지고 범준 빵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영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경험 부족, 노하우 부족하죠. 역시 자본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할까요? 이 자영업이 될 때는 주변의 경쟁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쟁자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저희 그 집 앞에도 빵집이 2개 있는데, 이상용 베이커리하고 빵집이 있는데, 그 2개가 막 경쟁이 붙으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 경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력이 있어야 돼요. 또 자본을 퍼붓고 나서도 이익을 챙겨야 됩니다. 전반적인 이제 그 이해입니다. 여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통 5년에 90% 정도가 무너집니다. 그죠? 5%가 살아나면 95%가 무너지는 거죠. 다시 5년이 지났을 때 이 10% 중에 다시 90%가 무너집니다. 그만큼 자영업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자영업은 또 뭐냐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언정 자기가 계속 달라붙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시간의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여기도 시간의 자유를 얻지는 못합니다. 다 바쁩니다. 이쪽 세계는. 왼쪽 사보면은 전부 잘 돼도 바쁩니다. 안 되면 안 바쁘긴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이런 사고면입니다. 전문직 쪽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꾸준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술이 근데 후지면 이것도 살아남지 못하고, 기술이 뛰어나면 살아남습니다. 머리도 잘 깎은 박준처럼 아주 살아남는데, 이 전문직은 본인이 시스템을 소유 못한 사람들일 경우에 본인 스스로가 움직여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움직여야 되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으로 아주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공을 했을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줄레 대비를 씁니다. 또 자기가 한 번 다뤘을 때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긴 한데 사람들이 자기 말고 딴 사람한테는 이빨을 맡기고 싶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줘야 돼요. 아침부터 밤까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빨 봐주다가 인생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아유 너무 힘들어 나 며칠 쉴래. 그러면 쉬는 동안의 수입은 일단 끊겨져 버립니다. 아파버리면 끊겨집니다. 사고가 나면 끊겨집니다. 시스템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 왼쪽 면 사분면들은 하여튼 어떠든지 내년이 불안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유주들은 시스템이 잘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겠지만 여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머리를 잘 깎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준한테 가서 깎을래. 박준 씨 깎아주세요. 이럴 경우에 내가 깎아주면 돈을 좀 많이 벌 때는 똑같은 이런 입장입니다. 계속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머리 깎는 걸로 바쁩니다. 근데 박준은 뭘 썼냐면 이걸 하면서 전문직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강화시켰죠. 박준이란 이름으로 가맹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박준 미용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박준이 일하냐? 아니에요. 박준이 트레이닝 시켜놓은 것이 복제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준은 뭐합니까? 거기서 전 샵에서 움직이는 것에 몇 프로의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빌려주고 자기 노하우나 기술도 전파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박준이 만약에 아파서 일을 못해도 전국에 깔려있는 박준 미용실로부터 자기 통장으로 부자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전문직인 사람이 시스템으로 연결시킨 경우입니다. 이걸 연결 안 시켜놓은 사람들은 그냥 미용사들을 죽으라고 가위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가위질을 못하면 수입이 끊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이해돼야 되는데 이것이 부자과 가난아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왼쪽 사분면은 전부 알아봤는데 오른쪽 사분면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소유하는 방법은 몇 개일까? 시스템을 소유할 방법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주는 장치입니다.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장치. 박준이 자기 이름으로 가맹점을 내서 쫙 풀어놓으면 그게 돈을 벌어주는 장치로서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 작동되면 본인은 무엇을 가질 수 있죠? 시간의 자유와 재정의 자유를 가지고 투자 쪽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투자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작은 투자서부터 차근차근 경험하면서 크게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온 그대로 설명합니다. 자, 그럼 시스템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유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 이 자영업은 본인이 직접 하나의 자기 자영업을 만든 거지 이게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죠? 박준이 자기 혼자 일할 수 있는 미용실을 낸 거는 자영업입니다. 그죠? 그냥 박준 미용실 하나 지 혼자 일할 수 있는 걸 해서 자기가 머리를 깎는 거는 자영업입니다. 근데 박준이 자기 이름으로 가맹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해가세요?
요것과 요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박준이 일을 안 하면 돈이 없고 여기는 박준이 일을 안 해도 돈이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본인이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박준같이 나온 시스템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사는 경우, 보통 시스템을 사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좋고 세계적이고 튼튼할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또 지불해야 될 대가도 큽니다. 시스템을 사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시스템에 편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편승하는 경우는 크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처음에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소유권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소유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소유권을 돈 주고 사서 직접 소유권을 소유하는 경우고, 이건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소유자입니다. 그죠? 세 개 다 전부 소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 개가 다 사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 가서는 다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개를 다 시스템이 소유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역시 망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시스템의 주인이다 보니까 모든 법률적인 거, 세무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본인이 시스템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를 체크하는 거, 이런 것이 확률이 100분의 1 정도가 성공하고, 다국적 기업으로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10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한 두세 번 정도는 본인이 구축했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경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압박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전해봐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무너지고 나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하죠. 박준이 자기 가맹점 파는 작업을 쫙 하고 광고도 내고 뭘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죠? 그 박준 그 가맹점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못 일어나요, 잘못하면. 그죠? 그러면 또 딴 걸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그런 위험도가 여전히 있다. 또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역시 저희 가맹점, 이 자영업 이상의 그런 어려움이 여기는 들어갑니다. 사는 경우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사는 경우는. 왜냐하면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를 수 있다. 무슨 시스템을 고릅니까? 입증된 시스템. 입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100명이 들어가도 100명 다 괜찮았다라는 입증된 시스템을 본인이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같이. 그죠? 페리카나 치킨이 더 입증됐습니까? 맥도날드가 입증됐습니까? 맥도날드가 훨씬 더 입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페리카나 치킨을 중국이나 인도로 들고 갔을 때는 실패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맥도날드를 들고 갔을 때는 훨씬 더 성공률이 크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본인 소유권이, 자기가 계속 소유권을 만드는, 본사만이 무슨 소유권을 갖고 있냐면 이 박준 주인 같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맥도날드를 깔아놓고 전 세계 맥도날드로부터 돈을 받아들이는 건 본사만이 합니다.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산 거에 그 지역의 맥도날드 판권만 쥐고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크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맥도날드 같은 약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본인이 빌딩 다 돼야 되고, 그죠? 매달 움직인 거에 총 그 외형권세 3%의 현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달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시스템은 이왕이면 입증되고 세계적인 거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왜? 자기가 맥도날드 사는데 맥도날드라는 본사가 사라져버립니다. 미국 본사 사라지고 지구상 맥도날드 다 사라져버리면 자기는 샀던 거에 대해서 반품도 못 받고 골아퍼지는 겁니다. 그죠? 시스템에 편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시스템이 편승하는 거의 장점은, 일단은 소유권을 아직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큰 돈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아주 좋을 경우에, 이 아주 좋을 경우에는 아주 여기에서 만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쉽고 튼튼하고, 또 자기의 생애를 걸어도 될 만큼 큰 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시스템에 또 편성하는 경우의 장점은 본사가 가지는 정도의 그거를 본인이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입니다. 본사라는 건 뭘 갖고 있죠? 모든 것을 레버러징 시킬 때, 즉 맥도날드 전체를 레버러징 시킬 때 전체 맥도날드에서 본인이 수입을 받듯이 이 시스템을 편성하는 것은 네트워크로 시스템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좋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나 똑같습니다. 여기나 조심해야 될 거는 똑같아요. 세계적이고 입증된 시스템을 사고 골라야 됩니다. 그죠? 시스템 자체가 불안하다든지, 시스템 자체가 약속을 지켜주지 못한다든지, 시스템 자체가 충분한 나를 백업을 해주지 못하면 내가 소유권을 만들어가는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소유권이 물거품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 여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은 시스템, 여기도 시스템을 누군가 만들어도 확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안전한 시스템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안전도 해야 되지만 비전 있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세계를 공략할 수 있는지, 그죠?
세계로 확장했을 때 나한테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지, 나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 한 10년이 지난 것이 좋습니다. 왜? 5년 지나서 또 무너지니까.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큰 것이 좋고, 맥도날드처럼. 맥도날드 10년 지났죠? 세계적으로 확산됐죠? 중국에서 성공했죠? 일본에서 성공했죠? 그죠? 많은 국가에서 서로 성공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걸 판단하면서도 미래 비전이 있느냐? 미래 비전.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잘 확장성이 있느냐? 확장될 것 같냐? 확장성이 있냐?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소개했을 때 사람들 전부가 좋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모든 것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죠? 단순하게 페리카나 치킨 요즘 잘 된다 해서 무조건 그렇게 뛰어들고, 또 무슨 지금 새로 나온 무슨 가맹점이 좋다더라 무조건 뛰어드는 것도 좋지만, 세계적으로 입증된 시스템을 앞으로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특히나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세계화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살아남던 대우도 막 무너지고 삼성자동차도 무너지고 이런 경제적인 대형격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견딜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요거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를 나는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120페이지에 정확히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 외에는 이 시스템 소유주 방법이 없습니다. 세 개 외에는. 박준이 자기 이름으로 만들었다? 그럼 박준은 시스템 소유자 만들었습니다. 샀다? 이겁니다. 편승해서 만드는 것은 우리 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는 좋은 점이, 이제 저희 회사를 이제 나중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시스템 중에서 정말 좋은지, 이걸 이제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또 오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정말 좋은지는 어떻게 이제 파악해야 되느냐? 아까 같은 거, 10년 지났는지, 세계적으로 확장됐는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 봐야 됩니다. 조사해서 어떤 한 지역에서 그것이 어떤 한 지역의 운영자에 의해서 실패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맥도날드가 어디에서 실패한지 아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실패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가시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맥도날드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레이시아가 왜 그러냐면, 말레이시아 민족들은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몇몇 힌두교도 몰려있고, 그죠? 그쪽 인도교도 몰려있고 이쪽도 몰려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뭘 안 먹냐면 소 있죠. 소를 숭상하는 민족들이 한 3분의 1 됩니다. 소가 신이에요. 소가 지나가면 절합니다. 근데 소로 만들어진 맥도날드가 성공을 하겠냐? 두 번째, 또 종교상의 이유로 이 아랍계 쪽은 이 발굽이 두 개가 갈라져가지고 돼지 있죠. 돼지를 또 절대 먹지 않습니다. 돼지. 그래서 소와 돼지고기를 죽어도 안 먹습니다. 그럼 이 민족이 다 먹는 건 뭐냐면 닭은 먹습니다. 닭. 이해가 가세요? 그럼 뭐가 성공하겠습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성공하는데 맥도날드는 여기서 맥을 못 씁니다. 맥을 못 써요. 그래갖고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심부의 가장 큰 빌딩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 민족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맥도날드가 세계적으로 망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시스템이 입증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도 뭐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시스템이 잘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평가할 줄 알아야 이 시스템을 정말로 세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중국에 가서 성공할까? 세계적인 나라에서 성공했나? 이런 것들이 다 잘 평가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희한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사업가로서 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어려웠던 지역을 뚫기도 합니다. 그죠? 잘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게 전 세계를 다 무조건 석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니도 다 석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 전략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요것이 사업가적인 시스템이고요. 이거 경우에는 시스템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이 시스템이 예를 들어 받쳐주는 경우에 우리가 소유권을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가 이쪽에서는 보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당장 이 두 개가 다 확보되어 있고, 제 밑으로도 100만 당장 한 30명이 나와 있고, 제 위로는 1000만 당장이 나와 있고, 이것이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아마 이쪽 4분면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오늘의 제 모습은 분명히 이 4분면이 주는 구조대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충분한 자본과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공부하면서 작게 시작하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만 정말 좋다면 오늘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많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을 봐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에 이것이 편성되는 것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자본이 크게 안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왜냐면 소유권이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걸 시시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공한 자들이 여기에서 성공한 자들 뺨칠 정도로 성공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웬만큼 시시한 중소기업 사장보다요, 저희들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현금 캐시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죠? 중소기업 사장들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저거 주고 이거 주고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죠? 광고도 본인이 내야 돼요. 그죠? 여기서 만드는 거 자기 거기 한 지역에만 얽매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에 어렵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수입이 없어요. 제가 송수관을 건설해 나가야 됩니다. 본인이. 그죠?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이 있고 물을 떠오르는 두 명의 직원이 두 개로 나오는데, 하나는 물동이를 나르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송수관을 건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나르는 사람은 나중에 더 많이 됐을 때 물동이를 더 늘려가지고 고생하고 나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바로 법니다. 바로 벌죠? 송수관을 만드는 사람은 처음에 돈이 거꾸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송수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것처럼 이 송수관이라는 건 뭡니까? 마을에 물을 대고 동시에 내 구좌에는 돈을 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쪽 사분면, 왼쪽 사분면들입니다. 물동이를 나누는 사분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건 이해 차원, 그다음에 제 경험 차원, 또 우리 사장님들이 경험 차원,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 차원,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지워주시겠습니다. 저희 쪽 공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에 대한 걸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스템을 뭘 구축해야 되냐? 2000년 10월 6일자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00년 10월 6일자 경제종합에서 자료가 삼성경제연구입니다. 이상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해가지고 오프라인 고객 온라인 커뮤니티 해가지고 이것이 움직이죠. 가상점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오프라인의 고객은 도대체 어떻게 구축이 되냐는 거죠. 저희가 이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오프라인을 정상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네트워크의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의 마케팅.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수입을 움직일 수가 있냐면, 백화점이라는 곳에서는 옷값의 3분의 1을 꿀꺽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는 어떤 그 콘크리트 매장의 파워에 의해서 옷이 그 백화점이라는 콘크리트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팔리면 3분의 1 가격이 더 붙어버립니다. 백화점에서 빠져나와서 길거리에서 팔리면 3분의 1을 싸게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옷을. 그렇지만 팔리는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팔린 장치는 미비하기 때문에 신뢰감을 못 얻어버립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것이 훨씬 신뢰감을 준다는 이유 하나로 35%에 대한 엄청난 마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 할 때 백화점이 세일하면 가서 사도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는 안 삽니다. 왜? 3분의 1이 전부 다 붙어있는 가격을 굳이 백화점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축한 상태에서 적어도 이 유통마진 쪽은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물건들이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광고 비용들이 나가는데, 우리는 입소문 광고에 의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에 또 입소문이 요즘은 전자가 붙은 이 입소문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입소문. 옛날에는 그냥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해가지고 야 누가 뭐 어떻게 됐더라 쭉 번지든지, 야 요즘 영화 여기 재밌대더라 해서 그 영화가 그냥 쭉 번진다든지, 이 식당이 맛있다더라 쭉 번졌는데, 요즘은 전자적으로 그거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네티즌들이 컴퓨터에 대고 줄줄이 집에 써대면 그것이 컴퓨터상에서 막 번져버립니다. 컴퓨터 입소문이라는 것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할 전자상거래의 가장 중대한 오프라인 구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몇 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것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거에 저를 많이 이해시켰던 자료들이니까 쭉 한번 보시면서 같이 감각 한번 살리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8년 전에 그대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시절에 제 꿈을 가질 때 그 도표 그대로입니다. 아주 오래된 도표입니다. 8년 전에 저는 이 도표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던 이런 내용을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65세가 됐을 때 미국 전체가 이렇게 늘 결론이 나더라 라는 그래서 세계적 보험회사의 데이터 자료를 뽑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젊었을 때나 나이 30, 40대는 다 어떻게 해보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아가지만 65세는 뭘 의미합니까?
수입이 끊기는 시절입니다. 즉 이제 집에서 쉬쇼하는 그 나이입니다. 그죠? 65세 퇴직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라든지 공적인 사람들이 다 퇴직시킵니다. 퇴직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 왼쪽 사부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이 스톱되는 그때 나이대입니다. 일이 스톱되고 나면 보험급도 스톱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험급이 스톱됐을 때 54%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 경제권을 줄 수 없이 남이 해주는, 즉 자식이 먹여 살려주든 국가가 먹여 살려주든, 국가가 먹여 살리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거기에 의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고 비참해져 버립니다. 36%는 건강관리 못했습니다. 사망. 이건 우리가 하마넥스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거에 의해서 나이대가 평균 120, 150, 180까지 늘어나는 이제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이거 많이 없어지겠죠? 다 5%는 자영업적으로 여전히 일을 해버립니다. 자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고요. 4%는 성공을 좀 어느 정도 했고 1%는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 부자로 사는 거는 분명히 사업적 시스템의 소유자로서 분명히 거기서 나온 시간과 자유를 바탕으로 투자자로서 성공한 케이스들입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 그죠? 그러면 이 1%의 성공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공부하던 내용입니다. 여기를 봤더니 여전히 74%가 시스템 소유자들입니다. 시스템 소유자들. 왜? 시스템이 소유돼야 시간과 경제적 자유로 투자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시스템 소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거 회사의 사각다리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들 20%를 차지했고 전문직으로서 변호사나 로여.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자유가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식들 볼 시간이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도 성공자들이 있고 세일즈도 아주 성공한 사람들 몇 퍼센트가 있습니다. 정리의 가치 또는 보험 쪽 세일, 보험도 세일입니다. 그죠? 보험 세일 또는 큰 구찌 세일 이런 걸로 성공한 사람들 1%는 이제 스포츠맨들, 탤런트들, 딴따라들 그 다음에 복권 당첨자 각종 사람들이 다 합쳐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 소유자가 중요하다 하면서 8년 전에 제가 공부했는데 이렇게까지 멋지게 공부 못하고 대충 공부했습니다. 대충 우리 사업은 이거다 이거 비즈니스다 그러면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이 도표 믿고 시작했고 오늘의 제가 만들어졌고 100만장자 한 4명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2000년 5월 4일자에 100만장자가 몇 명 탄생하는가 했더니 작년에 100만 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그럼 재작년에는 이 100만 명은 100만장자가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물론 닷컴 쪽이긴 하지만 닷컴 쪽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탄생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이 닷컴 쪽으로 가면 변화와 흐름을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자,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시드니 올림픽 때 거기 가득 찼던 인원이 11만 명입니다. 거기에 한 10배 되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100만장자가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적 재능 필요 없고 화려한 연출 그렇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현 사회에서는 연출이나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자기 직업을 선택하고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이다. 자, 목표를 정하면 위험을 감수하며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걸로 조사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100만장자는 이쪽 B사부면 쪽 또 I사부면 쪽 오른쪽 사부면 사람들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거죠. 100만장자는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니고 정직, 끊임없는 단련, 남들과 잘 어울려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그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흐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닷컴 쪽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00년 5월 31일자 톰 피터스는 세계적인 경제 미래학자입니다. 신뢰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설명했냐면 앞으로 한 10에서 15년 사이에는 화이트 칼라가 90%가 사라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잘못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90%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혁명의 변화기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보험 아주머니들이 옛날에 몇십 년씩 일하던 보험 아주머니 최근 들어서는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 갑자기 생기는 이 인터넷 관련 수많은 변화 때문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형 닷컴이 지배하고 화이트 칼라 로봇가 나오고 아웃소싱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그래서 브로커들이 몰락하고 중개업자들 설탕이 없어지고 엄청난 직업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쪽은 봉급생활자 쪽입니다. 화이트 칼라. 자, 봉급생활자 사분면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저희 기업이 이제 만들면서 이 기업들을 인수했는데 첫 번째 저희 모기업을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모기업부터
저희 기업은 3개의 기업이 있죠. 이제 기업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 기업을 연구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오픈된 마인드로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주관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그 주관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가상하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저희는 NSE라는 일단은 총체적인 그룹을 운영하면서 첫 번째 기업이 이 기업을 살려냈던 뉴스킨이라는 기업이고,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하마넥스라는 기업을 샀고, 돈 주고 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빅플래닛이라는 기업도 샀고, 빅플래닛 기업이 아이링크라는 세계적인 통신업체도 사버렸고,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업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킨이라는 기업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또 180도라는 요즘 제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총합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조사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는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정확성 있는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나는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조사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기업이 확실한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걸 산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우리 예측입니다. 아, 돈을 벌었으니 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왜 돈을 벌었냐? 어떻게 돈을 벌었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1984년에 성공됐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입니다. 자, 그럼 16년 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년은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냐? 살아있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큰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이런 확보안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브레이크론이 나는 이제 저희 기업의 회장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 남자였는데 남자입니다. 26살 26세 때 학생으로 만든 기업입니다. 사실 졸업하자마자 만들었습니다. 26살 때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만들었습니다. 대학원 때 2개를 공부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나와 있는 그 대학인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자, 여기에서 화학과를 졸업하고 경제학과 2개를 졸업했습니다. 아, 물질을 다루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어요. 자기 친누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약간 공부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친누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84년도에 화장품 업계를 한번 봐봤습니다. 야, 요즘 화장품이 정말로 피부에 좋은 것만 다 집어넣은 화장품은 난 못 봤다. 누나 그런 얘기를 밥, 저녁 식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론이 남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이 세상에 화장품 회사가 몇 개인데 아니 소비자의 피부를 위해서 질적으로 신경 쓰는 회사가 없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있으면 나는 그 회사 제품을 쓰고 싶다. 친누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도서관 가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면 브레이크론이 뭘 생각을 못했냐면 마음만 순수했지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감각을 못 잡았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이익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 화장품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백 수천 명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죠? 화장품을 출시했을 때는 엄청난 광고비를 써야 됩니다. 또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샘플을 뿌려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수많은 가외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백화점 같은 데서 벌써 3분의 1을 뚝 떼어버립니다. 그죠? 백화점의 1층에 들어가서 가장 비싼 데가 화장품 코너입니다. 그 돈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윤을 창출해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줘야만 살아갑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소비자 피부만을 위한 순진에 빠진 이 청년이 생각하는 현실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그래서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필러라고 해가지고 미네랄 오일이라든지 피부에 큰 해는 없지만 도움도 안 되고 때로는 장기적으로 썼을 때 해가 되는 이런 필러, 병을 채워야 하는 싸구려 물질들이 상당수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내고 브레이크론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26살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세상에 제일 좋은 성분들만 다 집어넣어서 한번 화장품을 만들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소비자들 혹시 좋아할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장장으로부터 자기의 사업계획을 얘기했을 때 전부 빠꾸를 당했습니다. 너는 마음만 순진하지 소비자는 그게 아니다. 이미 광고가 돼서 브랜드가 있어야 산다. 브랜드로 사는 거다. 그 다음에 샘플도 있어야 테스트한다. 그 다음에 병도 멋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지?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가 만드는 좋은 걸 다 집어넣으면 100만원대가 훌쩍 넘어가는데 제품 하나에 100만원대 훌쩍 넘어가서 누가 사냐? 그 백화점 같은 세계적인 백화점을 깔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계획은 순진에 빠진 젊은이의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얘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가외비용 쓸데없는 것들을 다 줄이고 오직 성분에만 치중할 거자. 84년에 26세 이야기였고 그거를 한 공장이 받아들여줬어요. 그래갖고 드럼통을 보내왔습니다. 얘가 써준 대로만 온갖 좋은 성분들을 집어넣은 걸로 얼굴 크림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드럼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크림으로 보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스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드럼통 하나만 툭 떨어졌습니다. 이 드럼통을 가지고
얘네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숟가락으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집이 있으니까 중국집에 숟가락 빌려와가지고 드럼통 뜯어가지고 드럼통에서 숟가락 퍼가지고 사람들이 종지 갖고 오면 종지로 나눠주던 기업이 16년 전 이 회사입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역사를 알고 맥을 알아야 됩니다. 단 16년 전에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이에요. 왜? 벤처라는 건 뭘까요? 아이디어에 의해서, 어떤 특이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 아이디어는 뭐냐? 오직 좋은 성분만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돈도 없어가지고 팔리면 주겠다고 해가지고 선물제로 그냥 갖고 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커나오다가 88년도에 이르러가지고 세계 제일 이제 한 6대, 7대, 8대 업라인들입니다. 에디성서부터 해가지고 이 미국계 중국인들이 아주 최고급 클래스 중국인들이 이 회사에 들어오면서부터 재팬 에어라인 있죠? 재팬 에어라인 실제 부사장, 그 다음에 미국의 모빌 회사면 세계적인 정유 회사입니다. 모빌 회사 최고 수석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야 뭐 우리한테 쏘입죠. 풍타이 왕 박사는 나사에서 일하는 미국의 그 특수한 임무를 맡고 레이저 빔을 연구했던 물리학 박사입니다. 랭초는 그 수준의 화공학 박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서 교수진들 또는 사업이사들 들어오면서 이 기업이 폭발을 시작합니다. 시스템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을 들어가가지고 일본에서 이 26살짜리의 아이디어, 이 벤처, 이것이 뭘 만들어냈냐면, 일본은 아토피성 피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토피성 피부. 이 피부가 다담에 있어가지고 아주 피부가 막 뱀 껍질처럼 일어나는 피부가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만든 비누가, 바디바라는 비누가 있어요. 그거를 고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남자들이 까무러칩니다. 뭐 이런 제품이 다 있네. 즉, 나머지 이윤이나 이런 쪽을 전부 배제한 채로 오직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오직 좋은 성분만으로 만들어보겠다는 26세 청년의 아이디어가 일본을 강타합니다. 그럼 일본을 강타하면서 허나갔던 순위를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하모닉스하고 특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순위도표 제가 쭉 한번 가볼게요. 1993년도에 일본을 진출합니다. 93년 1월달에 호주를 들어와서 제가 사업을 뛰기 시작했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3개월 뒤에 일본을 진출해가지고 일본 시장이 열렸는데 일본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일본 사람들도 이 회사의 제품이나 회사의 철학, 경영 시스템에 상당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탑 클래스들이 성공하고 있었던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93년에 일본을 들어가서 2년 뒤에 95년에 지금 일본 전체 화장품 매출 랭킹 30개사인데 일본 화장품들도 있고요. 에스티라우더나 클리닉이나 henkel 같은 외국계 화장품들도 있는 거 보니까 지구상의 이름을 나타낸 화장품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 전체 화장품에 일본 내에서 팔렸던 순위 리스트입니다. 30개 안에만 들어가도 이건 따봉인 겁니다. 왜냐면 100대 리스트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 100대 리스트. 30개 리스트면 만만치 않은 리스트인데, 에스티라우더, 지금 제가 부산에 가서 보니까 롯데 그 호텔에다 가운데 크게 에스티라우더 그 배너를 막 붙여놓으면서 광고했는데,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큰 백화점에 에스티라우더 광고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에스티라우더가 일본에서 파는 게 28위입니다.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28위. 이런 것이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인포메이션. 자, 그런데 클리닉이라는 것도 있는데 24위. 그럼 랑코마 어디 있습니까? 30위 밖에 있습니다. 왜 없는 거예요? 자, 클리닉이 24위에 있는데 뉴스킨이 22위에 있습니다. 22위에. 그 전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증감률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증감률이.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만한 에이본이라는 기업도 있고 노에비아라는 기업, 랜담 기업, 뭐 많은 기업들이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포메이션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본 들어가서 2년 뒤입니다. 그러면 3년 뒤에 96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화장품 판매 상위 30개사 96년도입니다. 여기 나오죠? 96년 장업계 상위 30개사 랭킹입니다. 자, 이 랭킹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에스티라우더가 아까 28위였는데 그 1년 뒤에 에스티라우더 몇 등입니까? 여전히 28위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 28위 에스티라우더가 한 등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또 한 등 안 뺏기려고 열심히 쪘다는 겁니다. 에스티라우더에는 전문가들이 없을 것 같으세요? 일본 에스티라우더 한번 거기 사장단, 일본 사장단, 이사단, 거기 마케팅 부서단 다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부터 밤까지 죽으라고 일하는 천재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죽으라고 해서 한 등도 안 뺏겼지만 한 등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얘가 빡빡하니 치열한 곳입니다. 일본에서는. 매출 규모가 10조입니다. 10조. 네.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100조인데 10조가 화장품 규모입니다. 이 정도로 거대한 시장입니다. 치열한 시장이고 돈들이 막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자, 그랬는데 클리닉은 한 등 올라갔습니다. 24위에서 23등 한 등 올라갔습니다. 클리닉. 그죠? 자, 그랬는데 에이본은 21로 밀렸고
여기 보시니까 에스티라우드는 몇 프로 성장했나 봤더니 3% 성장했습니다. 3%. 그죠? 클리닉은 거꾸로 마이너스 2%가 성장하고도 한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쭉 보면, 여기서 보면 23.6%가 있고요. 성장률이. 그죠? 29.3%짜리 기업이 있고, 여기는 좀 성장률이 둔합니다. 이쪽은 성장률이 보통 강해요. 기업이 아무래도 작으니까. 큰 기업은 성장률이 저번 달 대비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 봤더니 30%짜리가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30%. 위로 아래로 30% 성장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구상에 있는 일본 전체 화장품입니다. 지구상에서 일본을 들어가서 크는 거. 40%. 40% 있습니까? 50%. 50% 있어요? 없죠? 60% 있어요? 70% 있습니까? 80% 있어요? 90.5%가 뉴스입니다. 일본 10조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화장품이 우리처럼 돈만 많이 벌어준다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피부가 설령 좀 안 좋더라도 막 샀습니까? 일본 소비자를 연구할 줄 알아야죠. 일본 소비자는 깐깐하게 그지없는 소비자들입니다. 얼굴이 안 좋으면요 돈이고 뭐치고 얄짤없이 반품시켜버립니다. 지금 들어가서 3년이 지났으면 초반에 제품들이 안 좋거나 시스템이 안 좋거나 뭐가 안 좋았으면 이런 성장세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무슨 회사 하나 만들어서 일본 진출시켜서 3년 뒤에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시스템을 만들었을 경우에 참전이 들어갔다니까요. 제일 처음으로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 수출됐던 1호가 참전입니다. 리스트 어디에 있습니까? 참전 찾아보세요. 없어요.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 90.5%가 성장했습니다. 3년 뒤에. 그럼 4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뭐를 봐야 되냐면 한 기업이 90.5% 정도 다른 기업 대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면서도 매출 규모가 일단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의 다음 해에는요 이게 휴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너무 빨리 성장하면 그 다음 해에는 그거 대비 성장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휴유증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해를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기업 시스템을 연구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 해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에스티라우드는 그 다음 97년도입니다. 97년, 96년, 95년 이게 3개년이 한꺼번에 나왔네요. 우리 맨 왼쪽을 보면 됩니다. 97년도 리스트가 요 등수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최근 리스트로. 에스티라우드 몇 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28등입니다. 3년 동안 그 등수가 한 번도 안 변했습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클리닉은 23위. 여전히 23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8위까지 올라갔는데 증감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증감률로 보니까 97년은 별로 실적이 안 좋아요. 전부 다. 그리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5%, 거꾸로 막 15% 되는 것도 있고 플러스 난 걸 보니까 앞에 계신 사장님들 보시겠지만 11%짜리 있고요. 플러스 11%, 6%, 5%, 21.3%, henkel이 21.3% 성장했습니다. 30%짜리 있습니까? 30%. 앞에 계신 사장님들 보이시죠? 30% 있어요? 40%, 50%, 전체에서 60%. 꿈도 못 꿉니다, 지금 여기. 70%가 71.4%가 뉴스킨 들어와요. 이건 90% 성장한 그거 대비 다시 70%가 돼요. 이게 괴물입니다, 괴물. 일본이라는 곳.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맥도날드 같은 거라면 시스템이 건전한가? 10년이 지났는가? 치열한 국가에서 경쟁할 만한 확보력을 갖고 있는가? 그죠? 일본이라는 전체 곳에서 이 시스템과 이 제품을 가지고 이만큼을 성장시켰을 때는 우리가 뛴 게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 회사와 이 제품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 시스템이 편성해서 소유권들을 만들면서 뛴 겁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는 뭘 의미하냐? 진실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 테이프의 한 면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97년 다음에 98년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98년도는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그럼 98년 리스트는 이번에 아시아 전체 리스트가 나와져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 리스트. 일본만이 아닌 아시아 시장.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시아 시장의 상당수 매출액을 어디가 차지하고 있냐면 일본이 차지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싱가포르 시장 큰 건 아시죠? 이 매출액이 큽니다. 중국 시장 굉장히 큽니다. 여기 있는 나머지 리스트들이 다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들어가 있었고 우리는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등수를 매기에 좀 우리는 좀 억울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등수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이 올해 12월 6일 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그룹에서 싱가포르 갑니다.
싱가포르 들어가면 매출액 오르겠죠. 이게 1998년 리스트, 지금부터 2년 전 리스트입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화장품만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화장품만. 이거는 인터내셔널 뷰티 리포트 1998년도 주요 아시아 화장품 업계 인더스트리 리더들을 설명해놨습니다. 아시아장 전체. 자, 여기에서 뉴스킨이 10위, 로레알 랑콤, 나는 소중하니까요. 아시죠? 11위, 에스라우더 12위, 에이봉 13위입니다. 물론 저희보다 큰 기업들도 있는데 폴라라든지 이런 기업도 저희보다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유니레버, 가네버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건 다 중국과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지금 싱가포르 이제 12월 6일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국을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쪽 기업들은 그냥 제품을 사는 걸로 끝납니다. 저희는 뭘 갖고 있죠? 오프라인을 구축시킵니다. 제품을 샀을 때 수입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합니다. 여기는 제품을 샀을 때 광고주들이 돈 벌고 백화점이 돈 벌고 그죠? 제품이 많이 팔리면 그런 사람들이 돈 벌습니다. 우리 누가 돈 벌어요? 이 회사에 달라붙어 있는 소비자들 네트워크가 돈 벌고 있습니다. 구성이 그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국은 15억 인구에 지금 사유재산권이 없다가 사유재산권이 풀렸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들어갔을 때 올릴 수 있는 매출액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저희는 디비전이라는 세계 최고의 그런 전략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그래서 파마넥스라는 걸 샀거든요. 파마넥스 때문에 여기 의사약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그러면 의사약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쪽 화장품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좋으니까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이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파마넥스 회원들이 이 제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파마넥스 회원들이 중국 뉴스킨 제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빅프레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젊은 계층들이 이 전자상거래 쪽으로 대거 몇백, 몇천만에 몰려 들어올 때 중국에서도 그들이 뭘 또 씁니까? 이 제품을 전자상거래로 삽쓰기 시작할 때 이 회사 제품이 2배는 성장 안 하겠어요? 2배. 2배 성장 안 하겠냐고. 2배 성장하면 이 동네에서 놉니다. 코리아나 몇 등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참전 몇 등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16년 전에 26살짜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숟가락 회사입니다. 숟가락. 그 숟가락이 아직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군사가시면 박스에 넣어져가지고 그때 푸던 그 숟가락입니다. 이 기업이 파마넥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마넥스도 공부합니다. 빅프레닛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빅프레닛도 공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금요일날 제가 이제 강의를 맡게 될 텐데 금요일날 강의에 이제 저희 뉴스킨 파트의 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파트 강의가 아마 들어갈 상대에서 제가 풀 강의 뛸 때 움직이는데 이제 앞으로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두 가지. 뉴스킨은. 왜냐면 순수했던 그 16년 전의 아이디어가 현재까지도 미래까지도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직 좋은 성분으로만 집어넣었던 것이 이제는 고기능성이 아닌 개념도 없는 겁니다. 특수 기능성이라는 스킨케어 제품 이미지 확립, 뉴트리 센셜 컨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DNA 구조까지 연구에 들어가는 생명공학 화장품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판매 유통망이 단순 입소문이 아닌 전자 입소문의 ebeauty, newbeauty.com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출시하면서 미래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newbeauty.com에 들어가면 화장품 코너에 가서 우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즉, 내 피부 테스트, 피부 색깔, 그러면 나에게 어떤 립스틱이 이쁘고 뭐가 이쁘고 내 색깔 추천, 그 다음에 내 피부는 여기가 안 좋은데요, 저기가 안 좋은데요. 그러면 의학적인 추천, 피부관리 추천, 이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데 그것이 움직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 이제 무슨 걸로 움직일 거냐. 우리 사장님들이 다 그러면 컴퓨터 하나씩 사야 되느냐.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핸드폰으로 전부 다 움직입니다. 핸드폰. 그 핸드폰이 우리 회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TV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 있고. 아이폰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폰은 컴퓨터에서 훨씬 쓰기 쉬운 그런 도구였죠. 아이폰이 핸드폰으로 들어옵니다. 아이 핸드폰 시대가 이제 열려나갈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반적인 기업이 들어오면서 움직인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 원래 금요일날 보여드리기로 했지만 이거를 받았습니다. 헬스 매거진, 굉장히 유명한 매거진이거든요. 2000년이라는 인류사의 어워드 위너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제품 어워드 위너. 예수님 오고 나서 2000년 도 어워드 위너. 저희의 180도 페이스워시가 최고 화장품으로 선정됐습니다. 헬스제 2000년 위너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 전체 화장품 컨테스트 1등입니다. 거기도 뷰티 프로덕트가 아니고 헬스티스트 뷰티 프로덕트. 건강까지 신경 써주는
아름다운 제품, 헬스 이즈 뷰티 프로덕트 개념으로 어워드 위너에 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16년 전 브레이크론의 철학에다가 이제는 최첨단 생명화학까지도 결부시키면서 이제 뉴스킨을 세계적 화장품 기업으로 우뚝 세우려고 이쪽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마넥스는 또 뭐 하냐? 이제 오늘 파마넥스 공부하겠지만 파마넥스는 파마넥스대로 따로 운영합니다. 따로 운영하고 따로 리크루팅하고 따로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자, 파마넥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저희의 두 번째 기업입니다. 누가 샀냐면 뉴스킨 샀습니다. 돈을 벌었으니까 산 겁니다. 조금 이따 더 알아보기라고요. 오늘 세 회사를 다 조사합니다. 세 회사를.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우리가 손대려고 하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느냐? 돈이 있느냐? 건강한가? 아이디어는 살아있는가? 경쟁력은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겉을 치료하는 쪽으로, 즉 피부, 헤어, 이 모발, 그 다음에 손톱, 색깔, 색조, 이런 겉을 치중하는 과학적 제품군을 가진 뉴스킨에서 몸속을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이 확립돼야 된다는 철학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IDN이라는 하나의 디파트먼트 부서로서 시작을 하면서 라이프팩도 만들고 종합 비타민제죠. 라이프팩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속도 건강하면서 겉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철학을 만들어 나가던 중에 파마넥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인수하면서 IDN을 없애면서 전부 파마넥스 회사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기업이. 그래서 파마넥스로 변신하면서 움직였는데 이 기업을 또 있는 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신뢰할 만한 걸 샀는지 후질근한 걸 샀는지 그런 거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조사합니다. 이거 우리의 두 번째 기업입니다. 자, 파마넥스는 여기 보니까 변영섭 기자가 한국일보에 썼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신문에 대한 확보성은 한 80%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신문들. 기자들이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할 가치는 좀 있는 정보들입니다. 쭉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내년 1월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99년이니까 지금 올해 1월에 진출했습니다. 이 기업이. 최근 내한한 미국 최대의 건강보조식품업체 파마넥스. 자, 건강보조식품업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미국 최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작은 기업은 아니겠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94년에 파마넥스는 설립됐고 불과 5년 만에 이 기업 연매출액이 4억 5천만 달러의 대기업으로 일궈냈다. 우리가 한 20억 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5억 불 정도가 지금 이 기업이 움직이고 있고 그거는 그때 살땅치고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매출액이. 자, 그래서 4억 5천만 달러 정도의 규모를 움직이고 있고 미국 최대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삼성자동차가 프랑스 르노에게 70% 인수 조건을 넘기는 가격이 5억 6,500만 달러. 비까비까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자동차 요 매출액을 그대로 삼성자동차를 사면 한 60-70%를 인수해버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분위기 잡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였고요. 한국경제를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표시됐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첫 번째 기업도 쭉 알아봤고 두 번째 기업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베이징 대학. 중국은 베이징 북경대학이 가장 유명한 대학인데 여기 약학 및 임상센터를 또 소유하고 있나 봐요. 미국 기업인데요. 자, 그리고 40% 이상 낮추는 걸로 증명이 된 건강보조식품. 식품은 원래 그렇게 증명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식품학회의 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뭘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으로는. 근데 이건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고 FDA로부터는 의약품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효과가 입증됐다. 너 입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 먹을 때 네가 말하는 거 너 입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입증됐다 하는 거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4억 5천만 달러 나오고요. 아까 그 얘기. 이에 따라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파마넥스를 차지하기 위한 입주를 치열하게 벌리고 있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마넥스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치열하게 인수하고 싶어합니다. 누가 하냐? 제약회사들이 인수하고 싶어합니다. 또 무슨 제약회사냐?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산 기업이 그래도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치열할 정도로 갖고 싶어하는 건가 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MBC에서 이 기업이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에서. 자, MBC에서 며칠 전에 11시에 MBC 다큐멘터리라는 쪽으로 2부로 해가지고 전국으로 방영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 2부 산업으로 꼽히는 게 MBC 방송 그 자체 내용입니다. 저희가 탔던 두 번째 기업이 소개되니까 그 소개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제품들입니다. 산업사회를 거쳐 20세기 후반을 정보사회로 끝나는 21세기는 생명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오고 있어요. TV에. 시도가 승천이다. 유전자 조작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연과 하나 되는 인간이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목소리 겁니다. 가능하게 산업적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 각국이 인체의 자연적인 치료로 표현된 효과적인 한의학의 주목합니다. 전 세계 한약 시장은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매년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주먹구구식 한약연합에 매달리는 동안 최첨단 기술과 과학으로 무장하는 서양의 한약연합이 역주행되고 있다. 자, 미국의 나스닥, 증권시장입니다. 나스닥 증권시장. MBC가 그대로 방영하고 있네요. 시장의 나스닥의 인디 종목 가운데는 바이오텍이라는 생명공학 주식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생명공학 산업의 큰 부분을 한약을 현대화시켜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는 신약 제작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자, 생명공학 회사라고 좀 그러죠. 미국 나스닥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본사를 둔 하마네스사. 하마넥스사를 좀 MBC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개발에 주력했던 약학 박사들과 유명 대학 과학 교수, 의대 교수들이 함께 만든 이 회사의 설립 배경은 제약회사의 시장 개발 방법을 한약 개발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자, 이게 시스템이고 우리가 여기에 편성해볼 만한 기업인 거죠. 그죠? That has been used for thousands of years to establish safety. That's all we need, very safe. And then we further research and develop the formula. 자, 생화학, 양리학, 동물학, 그 다음에 동물, 인테리어 기술의 현대과학을 이용해서 처방을 개발했다. 이런 기업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뭐 하는 기업인지. 왜 이렇게 저 기업을 인수하려고 좀 하는지. 그죠? 지금 이 기업입니다. 지난 17년 미국 시장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첫 손을 보인 한약 제품은 인삼, 영지버섯, 녹차잎, 달맞이꽃, 붉은살에서 뽑은 5가지 약초 추출물이었다. 모두 우리 전국 한약 처방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모두 판매 6개월 만에 2천여 종에 이르는 미국 건강보조식품 시장에서 판매순위 탑10에 올랐다. 자, 6개월 만에 2,000개 중에 10등했습니다. 설명 나오죠? 현재 5년 만인 지난해 매출이 4억 5천만 자, 달러로 2,000개 중에서 6개월 만에 10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전통 약물 시장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The nutritional industry in the world is improving very much every year. For example, currently it's over $30 billion worldwide, and the rate of increase is double digit annually. So many people feel that taking natural products is very important to improving their health. In fact, many people believe that by taking natural products to improve their health, that when they get older, they do not need to take any. 참 MBC에서 한 기업을 다큐멘터리 이렇게 찍는다는 건 참 드물거든요. 그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건강보조식품 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비타민 제품이 고작이었던 건강보조식품 산업에 한약 산업이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면서 미국의 제약업체들까지 한약 건강부서를 만들어 뛰어들고 있다. 신생 한약회사 라이프 포인트.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이 회사의 과학자문위원회에서 나옵니다. 자, 과학자문위원회를 갖고 있나봐요. 자문위원회. 화학, 약학, 생리학, 영양학, 분자세포 생물학과는 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 세포, 생물학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한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And we now have a scientific advisory board in the United States, which includes people from academia, 자, 미국 연구소나 미국 병원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UCLA 같은 건 미국 최고 대학으로 알려진 대학이기도 하고. and our advisors are helping us to do the 뭐 하나 봤더니 제품의 효능을 입증시킨다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입증. product. 효능 입증. 이 회사는 약초를 생산, 수집하고 상품화시키는 데까지의 전 과정에 6단계의 품질 공정이라는 과학적 생산 체계를 적용한다. 양약보다 부작용이 적지만 양약 수준의 진료품 한약을 만들고 있다. 양약 수준의 질 높은 한약을 만든다. 양약 수준의 한약을 만든다. Clinical trials, for example, 계속 지금 나오는 게 증명, 효능 증명, for everybody.
추측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죠. 효능이 증명됐다. Palmolive product. We know that Palmolive product works. 미국에서도 지금 주도적인 회사라고 지금 그러죠. One of the leading nutritional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In fact, one of our products called Corestin is the number one natural product recommended by American doctors. 지금 한국 그 서울대 교수님들도 여기 같이 일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중심으로 한약 제품을 만들어온 이 회사는 올해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했다. 한국 나오네요. 제품 판매와 동시에 서울대 의과대학과 천연물연구소, 경희의원 공소의학연구소 교수들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네, 됐습니다. 자, 이 서울대 교수님들도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MBC에서 나온 걸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MBC에서 나온 걸로만. 뒤에 있어요? 뉴스, MBC 뉴스에 또 나왔어요. 3회 질을 높이는 약이라고 해갖고 저희 제품 막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저희 제품 나오죠? 지금 파마넥스 해가지고 MBC 또 나왔죠? 많이 나온다. 네, 좀 한번 봐볼게요. 이건 이제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 네. 자, 우리나라 뉴스만 나왔냐? 이제 미국의 언론들은 저희 두 번째 기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의 제품이 콜레스테린이 하도 성장하다 보니까 그 세계적인 제약회사하고 FDA가 우리의 성장을 제재했는데 그들이 져버리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내용들 한꺼번에 나온 걸 좀 볼 텐데 미국 언론은 어느 정도로 지금 완전히 휘젓고 있는가를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그죠? 이게 조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인포메이션, 정보 이런 게 있어야 내가 한번 신뢰를 해보겠죠? Something new is hitting alternative medicine shelves.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의학계가 주목한다. 미국 연상연합 학회지에 발표됐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다른 뉴스입니다. 저희 회사하고 제품이 막 계속 나오고 있죠. Study reports people taking colectin saw a 15% drop in their cholesterol levels. A new study shows you can lower your cholesterol with a diet supplement made from herbs. The substance is called colectin. A traditional Chinese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 지금 뉴스에서 cholesterol levels down. 저희 지금 제품이 하나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슈. Popular dietary 플래스. supplement called colectin can promote UCLA 연구원들이 좀 한다 그러죠. colectin is 발견했다. red yeast rice, traditional Chinese food source long 저희 기업이잖아요. 그죠? for its health benefits. This was a study of people with elevated levels of cholesterol. 미국 영양협회 회장, Was it those taking UCLA 교수, 의대 교수입니다. 의과대학 교수. have a 15% drop. 15% 떨어졌다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미국 전체를 강타하고 있어요. 먹으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That should be used in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이런 거 좀 같이 신경 써라라는 얘기는 하고 You should 있습니다. always talk with your doctor before taking any supplement because of possible 자, interactions. 우리의 한 제품이 미국 언론에 이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죠? Patients maintain healthy cholesterol. 과거에 이미 수첩을 소개했어요. 보니까. Drugs that did not have FDA approval yet and could not be sold. But after ruling yesterday, it 자, 어제 판결에 의하면 약물이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가 될 수 있다. 이제 매출액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Act of 1994. 자, 지금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나니까 미국 지금 월가 증권 CNN의 라이브 뉴스입니다. Back to In Play on CNN-FM. I'm Kitty Pilgrim. 전 투자가들이 다 보는 지금 뭐죠? 뉴스킨이 샀으니까 좀 막 튀어 올라간다는 지금 나오죠.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aying that the FDA must reverse a ban placed on cholesterol. 샀죠. 뉴스킨이 파마넥스를. Which is owned by New Skin. And by the way, that is a cholesterol lowering supplement, not a drug, but a supplement. And that's not 지금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다고 라이브 뉴스에 지금 미국 전체를 때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야 될 기업입니다. 그죠? This is Eyewitness News at 10. Health food supplement from a Utah company 이거 잘 읽어보세요. 이 내용. ruling today one that could affect the 자, future of 제품은 산업 전반에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죠. 산업 전반. 무슨 산업? 의학 산업 전반. 이게 이렇게 큰 거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둘이 막 나와가지고 풀 지금 얘기를 하죠. The FDA has lost an attempt to regulate a cholesterol. FDA가 지금 실패해버렸다고 해가지고 FDA가 지는 데가 아닙니다. 이 사람 막 불러내는 거 보십시오. 뭔 큰일 벌어졌을 때 이러잖아요. 그죠? that is packaged and distributed right here. 라이브로 막 현지 방송으로 미국 전체 방영됩니다. 전국적으로 그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품 이상인 거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지금 이변이에요. Argonex, owned by New Skin of Provo. Studies show the little red capsule promotes healthy cholesterol levels. A Chinese red yeast rice is a key ingredient in colectin. In that rice product is an ingredient that closely resembles an ingredient in a prescription cholesterol reducer called Mevacor.
Since Midacor is a regulated drug, the FDA went to court to try to regulate Colestin. A Utah federal judge rejected that request. 이 내용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뜻인가? 저게 식품으로 팔릴 때 어떤 개념이 있는가 아셔야 됩니다. 연방법원이 왜 저걸 식품으로 풀었을까? 좀 ABC 방송입니다. 의학계 소식이다. 의학계 소식. 그죠? 우리가 식품인데 의학계 소식이고 FDA하고 싸움하고 있는데 또 승리했다. 생각할 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죠? 저희 제품이. 잘 봐보세요. FDA가 약품으로 불려있죠? 우리가 지기만 했으면 약품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죠? 우리가 집은 약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볼 겁니다만은 USA 투데이인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인지 하여튼 미국 언론이나 언론을 다 때리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잡지, 데일리 뉴스, 파마넥스가 빅토리, 이겼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죠? 헬스 피트니스, FDA는 루즈, 졌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자, 거기다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도 나오고 있고, 여성 잡지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저희 회사와 이 제품이 지금 뉴스위크지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평가해보자고요. 페리카나 치킨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페리카나 치킨이 저렇게 나오냐 이거죠. 무슨 건강보조 식품이 의학계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산업이 아니다. 어느 산업? 미국 산업. 무슨 산업? 의학계 산업. 산업 규모는 수십조 원짜리입니다. 아, 미국에서 막 사람들 불러다가 라이브로 부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현실이냐? 진짜입니다. 시콜콜한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MBC에서 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두 번째 기업입니다. 그러면 왜 FDA랑 싸웠을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고 지나가도 우리 기업에 대한 근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좀 알아볼게요. 파마넥스에 대한 핵심 몇 개 좀 알아보고 간단하게 핵심만 우리가 머릿속에 좀 이해하면서 기업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출발했을까? 왜 중국 정부랑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지금 중국에 우리 연구소들이 쫙 깔려 있는데 중국 정부하고도 무지 가깝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진출할 때 이 파마넥스가 엄청나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80년대에서부터 등소평 정부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 기업 자체가 프로젝트 연구소였어요.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콜레스테린 있죠? 중국의 주요 프로젝트였습니다. 중국 10억, 12억의 시민들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연구 프로젝트를 맡겼고 그것이 무려 20년간 연구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안 들어왔지만 내년도에 들어올 코디맥스, 중국 정부 많은 사람들 힘을 좀 내게 해야 된다는 이 코디맥스는 티벳에 있는 아주 귀한 그 시넨시스 동충하초, 시넨시스 동충하초 한 달치가요 450만원, 500만원치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숙제를 낸 겁니다. 누구에게? 중국의 최고 두뇌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최고의 두뇌들을 불러다가 같이 연구시켰습니다. 그게 마이클 chen 박사 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5년 연구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찾아냈어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국 정부가 거기에 지적 소유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정보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조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 판매권은? 그럼 너희 연구소에서 그러면 팔아봐라. 중국 정부는 판매 이익을 중국 내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만들어 움직이고 있지만 일단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저희의 시넨시스 동충하초는 세계에서 우리만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부터 비슷한 걸 흉내낼 땐 다 로열티를 제공 안 하면 다 법적으로 다 걸려버립니다. 독과점이에요. 그래서 누가 먹고 있냐? 미국의 현재 네이비 실이라는 최고의 특수부대가 현재 이것을 먹고 있습니다. 미 해군 전체가 먹으려고 해군연구소에서 지금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뜨고 있고 보여달라면 영어로 전부 다 올려놓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관심 있을 때 조사하셔야 될 내용들이겠죠. 그러던 것이 기업화 시켜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미국으로 건너오다 보니까 군침 삼켜지죠. 왜냐하면 첨단 과학을 움직일 수 있는 90년대 말에 그죠?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두뇌들이 만들어놓은 이 자연물 분야, 내추럴 프로덕트 분야, 한약이라는 게 결국은 자연물 쪽입니다. 천연에서 뽑아내서 수많이 연구했었는데 중국이라는 건 2000년간의 지혜가 딱 되어왔고 거기에 첨단 과학이 한 20년간 붙었고 미국의 최첨단 과학이 붙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근데 이 칼 주라시 박사라는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세계적인 거물이 이 기업의 군침을 삼키고 자기 기업을 매각해버렸습니다. 자기 기업은 신텍스 제약회사라는 기업인데 이걸 60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만 삼성 자동차 규모의 10배입니다. 10배. 60억 달러 규모로 매각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마넥스 이름을 처음엔 사이너전이었어요. 그거를 파마넥스로 바꿉니다. 넥스트 센츄리 파마수티컬 컴퍼니의 약자인 파마넥스는 21세기의 제약회사, 즉 미래형 제약회사, 미래의 제약회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식품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왜 식품회사가 등록되어 있을까요? 수준이 전부 식품들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즉 미래형 제약은 전부 식품 수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제약회사다 보니까 20세기 가장 컸던 머크사가 20세기 최고의 세계적인 규모의 제약회사인데 이 회사 크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제재 걸었고 지네가 져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사부면을 공부하고 투자가 사부면을 공부할 때는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하얏트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프리스켓 그룹에서 지금 파마넥스 투자해놨고요. 체이스 캐피탈, 체이스 맨하탄 뱅크는요, 홍콩 샹하이 뱅크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 체이스 맨하탄 뱅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시티뱅크가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은행에서 지금 돈줄이 들어왔습니다. JH 웨이튼이 생명공학 투자회사에서 돈이 들어왔고, 피탈리스는 세계에서 제일 큰 뮤추얼 펀드입니다. 고객돈들입니다. 고객돈. 고객돈 갖다가 파마넥스 주식을 사는 상태입니다. 파마넥스에 돈을 넣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언젠가 뜨겠지. 왜? 20세기 제약회사가 생명공학 회사거든요. MBC에서 나왔잖아요. 나스닥에 생명공학 회사라. 그죠? 지금 이런 것이 파마넥스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한두 개를 좀 더 우리가 신뢰성을 좀 갖기 위해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칼 주라시 박사는 이 사업가이자 교수예요. 그래서 신텍스 제약회사의 정주영 씨 같은 창업가이자 또 스탠퍼드는 화학이죠. 케미스트리와 딘입니다. 그러니까 스탠퍼드에 우리 지금이라도 지금 76세신데 스탠퍼드 가셔가지고 화학과로 들어가시려면 저 딘의 마지막 딘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칼 주라시 아직도 스탠퍼드의 현직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신텍스 제약회사 매각시키고 파마넥스의 주인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나오는 키토칼라스와 카트리지 포뮬라 이 관절염 제품하고 면역 제품이 이분의 마지막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제품 다 허가하고. 그럼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로서. 그 다음에 한국 이제 서울대 교수님들 쫙 깔리겠지만 150명의 과학자가 지금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UCLA 교수, 의대 교수, 데이비드 티브 박사, 아까 미국 영양학회 현 회장이고, 이쪽 미국의 최고 심장학 전문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게 이분이 대장이 아니고 이분이 대장이고. 자, 그럼 칼 주라시 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양력을 한번 여기서 소개해 드릴게요. 썬데이 타임즈 매거진을 보면, 이게 영국 쪽 언론입니다만은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언론입니다. 유럽 쪽 타임즈하고 비슷합니다. 유럽 내용이 나오면 다 썬데이 타임즈 발표하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99년 9월 달에 탑 30라는 특별 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거기에서 1000년 역사 중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직업을 가졌던 그런 사람을 뽑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자 15명을 찾아가지고 전 세계 최고 대학의 교수들입니다.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그걸 뽑은 겁니다. 그래서 980년, 1030년, 1000년도서부터 움직였던 인류사에서 최고 인원 30명을 뽑는데, 지금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탔잖아요. 노벨이 여기에 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발명한 사람, 벨, 껴있지 않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안 껴있어요. 폴란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 들어가 있고, 마젤란 들어가 있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셰익스피어 문호가 들어가 있고, 갈릴레오 들어가 있고, 뉴턴 과학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들어갔고, 베이컨 철학자 들어갔고요. 이 문제가 있는가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 들어가 있고, 찰스 다윈, 종이기원을 썼던 찰스 다윈, 칼 막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사람 여러 명인데, 레닌, 러시아 혁명가 레닌 들어가 있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 태어나신 날짜, 돌아가신 날짜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마지막 리스트로 살아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아직 안 돌아가신 분이 여기 1923년에 태어나서 돌아가시지 않은 분, 칼 주라시 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들이 뽑았냐? 옥스퍼드 대학 교수. 보이시죠? 여기 옥스퍼드 대학 교수, 예일 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이런 교수들이 지금 뽑아놓은 거. 아인슈타인이 들어가 있고, 칼 주라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물입니다, 거물. 화석입니다, 화석. 이 사람의 주인이 파마넥스입니다. 이 사람이 미래형 제약회사를 만들겠다고 도전한 사람입니다. 1900년도 태어난 사람은 지금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하고 칼 주라시 2명밖에 없는데, 알렌 튜링은 컴퓨터 개발한 사람으로서 지금 뽑혔고, 컴퓨터가 인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파마슈티컬, 그죠? 펌 신텍스, 제약 업계로 한 명 뽑혔습니다. 이 사람이 사인 안 되니까요, 지금 우리 제품은. 이 사람의 사인을 받고 지금 피토칼라스 카트리지 포뮬라가 이번에 11월 만에 나오는 겁니다. 신뢰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왜 하얏트가 돈을 넣어놨는가 생각하십시오. 왜 미국의 최고 뮤추얼 펀드인 피텔리티가 돈을 넣어놨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교수님들 수준이요, 밑에 계신 교수님들이 아니세요. 이 내추럴 프로덕트 천연과학 연구소의 소장이면 최고 대표입니다. 연구소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여기는 지금
전 세계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 지금 적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이쪽 방면으로. 천연물 연구소 요거 하나 믿을만하다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요거 하나 계약하고 있는 연구소 소장, 그 다음에 약물부장 두 분 들어왔죠. 서울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가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서울대 위치가. 그 다음에 서울의과대학의 약을 다루는 과 대장입니다. 양리학과 주임. 그 다음에 경희대가 우리나라 한약계통 내추럴 프로덕트 전문물 분야 최고니까 동서해 연구소 김남재박. 이렇게 이분들이 저희 파마니스 팀입니다. 세계적인 팀이죠. 칼주라시 박사 군단입니다. 칼주라시 박사 군단. 자, 그러면 여기 서울의대 양리학과에서 요거 하나 나온 걸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갑니다. 자, 소유연 교수가 기적의 치매약이 국내 개발됐다는 것이 2000년 1월 3일 초에 나와가면서 우리를 상당히 경각시켰습니다. 치매 시장도 굉장히 큰데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도대체 뭐냐? 여기 보니까 국내 최고의 뇌의학자로 꼽히는 분인데 서유연 교수, 뇌 쪽으로 최고입니다. 국내에서. 어디 계시나 봤더니 서울대 의과대학 양리학과 교수님입니다. 아까 정명희 교수님은 양리학과 과장이고 그분 밑에 계신 분이에요. 옆 테이블 쓰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기적의 치매약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분이 했는데 2일날 만들고 3일날 밝혔는데 뇌세포를 보해 치매를 막을 수도 있고 기억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동시에 이미 망가져버린 뇌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세계에서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망가져버렸는데도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세계에서 처음인데 이런 기적의 약이 어디서 뽑혔나 봤더니 어디서 뽑혔어요? 한방약재에서 추출한 화학물질에서 뽑아냈다고 했습니다. 참 미치골 딱 뛸립니다. 세계에서 처음인 기적의 의약품을 어디서 뽑아냈어? 한방약재에서 뽑아내더라는 겁니다. 의과대학 양리학과 지금 한국 최고의 뇌의학자. 자, 그래가지고 경쟁회사하고 좀 해보면 21가지 약재 성분을 분석하다가 오수유라는 성분에서 화학물질 DH를 뽑아내는데 경쟁의약품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고 약 하나가 잘 나가면요 30억 달러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1977년 수출액이 100억 달러였습니다. 그거의 3분의 1이 약 하나 제대로 개발하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이 큰 겁니다. 자, 그랬는데 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약, 즉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약으로 인정받은 약은 단 2개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2개. 치매약 2개밖에 없는데 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타그린이 있는데요. 약효는 DHC보다 떨어지는 데다가 간에 독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양약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양약은 천연물약이 아닌 화학의약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타겟티드 메디슨, 그거를 해결하는 대신에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켜버립니다. 다른 쪽에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간에는 독으로 작용해버립니다. 치매를 해결하는데 간이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타그린이. 그래서 FDA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왜? 아주 문제성 있는 사람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또 하나 일본에서 개발한 아리스텝터가 있는데 DH의 약효에 훨씬 못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DH라는 것은 하나의 약 이름인데 기적의 치매약이에요. 한방약재 오수유에서 뽑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수유라는 것은 수천 년간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지금 나왔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오수유는 기적의 치매약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뽑아낸 DHED는 기적의 치매약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약은 뭐예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으로서 기적이란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오수유를 먹는 거랑 같은 입장이니까 여기서 성분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간에 독으로 작용을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타그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리셉터가 있었는데 이 두 개 다 수준이 떨어지던 간에 독으로 작용하던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까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됐었죠. 콜레스테롤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콜레스테롤의 시장은요 전 세계에서 치매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뇌계통 혈관 질환입니다. 네, 뇌혈관계통 질환이 1위, 즉 중풍, 사망 1위입니다. 2위는 심장계통 혈관 질환입니다. 다 혈관이 다 문제가 되고 막히면서 죽는 것이 우리나라 1, 2위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주범이 뭡니까? 콜레스테롤. 그러면 지금 죽는 최고의 주범을 콜레스테롤이면 이것만 해결하면 이게 기업이 난리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제품을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이 넘으면 우리가 벌써 상당히 조심할 뿐더러 무조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야만 된다고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조건 없이 떨어뜨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냐면 여기 식이요법 방법이 있고 음식을 조절하라, 운동요법이 있고 잘 안 떨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은요 좀 뭐 안 먹었다고 살 빠지듯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먹는데 이 의약품은 화학의약품입니다. 화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이 근데 효과는 있어요. 똑 떨어뜨려요 진짜로. 문제가 뭐냐면
부작용이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부작용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그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 한번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왜냐하면 혈관이 계속 노화되고 자기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노화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의약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천연건강요법 190페이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왜냐하면 우리 거를 이해하기 위한 한두 가지만 좀 조사하는 겁니다. 자, 고콜레스테롤에 대한 기저치료법은 주로 의사들의 콜레스테롤 저하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잘 알려져서 세계보건기구나 시민보호단체들이 조심할 걸 당부할 정도입니다. 간장질환 생기고 심장병 거꾸로 유발되고 그죠? 콜레스테롤 좀 떨어뜨리려다가 심장병 유발되고 간장질환 생기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전문 의사가 실제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를 내가지고 경고를 하는데 겐피브로질, 로바스타딘,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이 제품들이 이게 뭡니까? 58,000달러, 108,000달러, 58,000달러, 6천만원, 108,000, 1억 1천입니다. 그죠? 1억 원씩 되는 것이 뭐냐? 위에 통계 수치인데 어떤 사람이든 손실이 생긴다. 한국말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주어 동사. 어떤 사람이든 손실이 생긴다. 뭐 하면? 복용하게 되면. 이 제품들을 복용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손실이 생기는데 얼마? 집 반 채 값인 10만 달러의 손실이 생기는데 뭘로? 부작용으로. 어쨌을 때 의사에게 겐피브로질이라는 약을 처음 받아 복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복용하면 손실이 생기는 통계 수치. 그죠?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요, 죽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잘못 먹으면.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면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걸 만들면 어떻게 돼요? 세계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게 저희 콜레스테롤 그 제품이에요. 자, 비아그라 같은 거 있죠? 이게 20세기 말에 나온 아주 멋진 의약품이었는데 효과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역시 부작용. 한번 볼까요? 비아그라로 줄초상이 난다. 줄초상 부작용은 이거는 요 줄이 쭉 먹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쭉 돌아가시는 이게 줄초상입니다. 참 좋기는 한데 문제는 걱정스러운 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아그라는 심장병 환자에겐 독이다. 아까는 간의 독이라더니 심장병 환자의 독. 심장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미국은 심장병 환자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2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함부로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식품으로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아그라. 식품이 뭐냐면 남녀노소 아무렇게나 아무 양이나 먹는 게 식품이죠. 비아그라가 우리나라에 식품으로 풀려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죽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그죠? 그래서 함부로 식품으로 못 풀리는 거예요. 의약품으로 풀려야 뭐가 조사한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비아그라 처방할 때 본인 심장병이 있는가 체크업하고 처방합니다. 그죠?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풀렸어요? 미국에서 이 콜레스테린이 뭐로 풀렸어요? 식품으로 풀렸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다른 아까 그 콜레스테린 그 제품 말고 여러 가지 로바스타딘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부작용이 심한 거. 그걸 식품으로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손실이 생기고 부작용으로 죽는다며요. 그걸 식품으로 풀어서 마구잡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품은 식품으로 풀렸어요. 연방법원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만성질병 음식으로 치료하라는데 양배추즙이 위궤양에 좋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양배추즙이냐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식품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이 건강식품들은 자라즙, 뱀탕 이런 것들은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안전은 해요. 심장병 환자가 먹든 누가 먹든 안 죽어요. 근데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내가 먹는다고 확실하냐 이거죠. 확실하냐? 증거할 수 있냐? 입증할 수 있냐? 그게 안 됐는데 여기에서 성분을 뽑아서 입증시켜버리면 식품이 입증되는 식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의약품 식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념. 그래서 건강식품 이게 나온 겁니다. 서울경제에 또 나왔어요. 2000년 2월 2일자 올해입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 제품이 쭉 나오더니 유트러스티컬 관심이라고 되는데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니까 국내 제약업체들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슨 지적을 받았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내 제약업체들 주목한 겁니다. 이거 쳐다봐. 주목한 겁니다. 그죠? 지적을 받았어요. 뭘 지적받았냐? 선진국에서 급성장하는 유트러스티컬 시장에 주목하라고 지적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전 제약업체들. 자, 이 같은 주장은 국내 한 대기업이 의약품 사업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유명 컨설팅사에 의뢰해가지고 돈 주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냥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했더니 뭐라고 조사 하나가 나왔냐? 뉴트러스티컬 제품은 미국 파마넥스사의 콜레스틴 제품과 같이 약품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식품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조사하라고요? 국내 제약업체들 주목! 파마넥스 주목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파마넥스가 그렇게 지금 무시무시한 기업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집중 앞으로 개발해야 할 거라고 됐고,
뉴트라시컬 제품은 이미 미국에서도 효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그래서 FDA 공인을 획득한 제품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된다. 그 다음에 병원 수증제로 의사들이 실제로 처방을 낸다. 이런 얘기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 제품만 쫙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수한 두 번째 기업의 수준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자, 의약분업 때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거는 보세요. 처방량 없이 위장기 치량을 못한다. 그래 이게 굉장히 처방전이 골아픈 건데 이거 왜 그럴까? 화학 의약품이다 보니까 부작용 때문에 처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식품으로 만약에 이 작업을 해버리면 이거는 시장 전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자면요 이런 기업에 돈 넣습니다. 이런 벤처 기업에 돈 집어넣습니다. 제가 투자자입니다. 그죠? 누가 돈 집어넣었어요? 하얏트 호텔이 돈 집어넣습니다. 호텔업 해가지고 우리한테 돈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네들은 하얏트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우리한테 투자하고 있습니다. B사부면 I사부면 나오죠? 네. 약국 개념 파마넥스. 자, 파마넥스가 국내 시장 진출한다. 한국경제에 나왔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또 파마넥스가 국내 의약 시장을 강타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전 세계 건식시장 점유율이 벌써 3등. 태풍의 핵인가 봅니다. 태풍의 핵. 그 다음에 PDR에 등재돼서 미국 의사들이 처방전에 활용한다.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서울대학교랑 임상연구소 설립한다. 국내 건식시장은 물론 의약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판도 변화까지도 가능하다.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들이 어떻게 판매망을 만들어서 영업을 잘하냐에 따라 이거는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인기가 치솟자 미국 FDA가 의약품으로 규제돼야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왜? 그래야 매출액을 줄여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식품 수준이면서 의약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웠는데 건강보조식품이라 판결에 승소했다는 건 뭐냐? 이 콜레스테롤 의약품은 전부 부작용 때문에 난리인데 이 연방법원이 2억 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거를 식품으로 풀은 겁니다. 식품으로 풀어서 남녀노소가 아무리 아무렇게 사 먹어도 문제가 없다를 연방법원이 허가했습니다. 이것만 조금만 감각 잡으시면요 엄청난 기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건식업계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94년 설립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파마넥스가 써있지 않습니다. 뭐에 나왔냐 봤더니 약업신문에 파마넥스 이야기해서 기획으로 나왔습니다. 탄생, 성장 해가지고. 자, 이런 기업이고요. 자, 우리나라 뉴스 말고 외국 뉴스를 좀 보면 뉴스위크지면 좀 더 신뢰감이 가죠. 미국은 심장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죽죠. 심장을 위한 음식이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이걸로 밥을, 이 쌀입니다. 그죠? 이걸로 밥을 계속 지어 드십시오가 아니고 이 캡슐을 드십시오가 된 겁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오수유라면 이건 DHED입니다. 그래서 5,800만의 미국인들이 심각한 걸 갖고 있는데 데이비드 박사 미국 연합회 회장이죠. UCLA 대학이 found that people with cholesterol readings of 200 to 240 can achieve reduction of to nearly 20% by taking 2.5 grams of radish rice every day for 2 months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가셨어요? 설명해 드려야 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5g만 먹으면 된대요. 이 참 재밌는 겁니다. 무슨 식품을 2.5g만 먹으면 2달만 먹으면 매일 먹으면 20%가 떨어지냐. 그런 식품이 다시 어딨습니다. 그죠? 이거는요 신뢰가 안 가요. 왜? 어디서 추출한 쌀밥인지 무슨 쌀밥인지 그냥 몸에 좋다지. 근데 이거는 2.5g이고 이걸 먹으면 20%가 떨어지면 200은 20% 떨어지면 160이고요. 그죠? 40이 떨어지니까 240이면 48이 떨어지니까 192입니다. 다 200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5,800만 명이 고생하는 콜레스테롤. 세계에서 가장 사망률을 많이 갖고 오는 혈관계통 질환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좀 더 신뢰할 만한 언론에서 나왔냐? CNN에서 나왔습니다. CNN. 그다음 대단한 기업입니다. 전 페리카나 치킨이 CNN에 나온 적이 못 봤습니다. 99년 3월 25일자에 나와가지고 미국 심장학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1년마다 열리는 미국 심장학회는 심장병 환자가 많기 때문에 세계 최고 전문 의학가들이 다 몰리는 거죠. 거기에서 나왔죠. The study of supplement cholesterol being presented 됐다고. 제출됐다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이것이 정식 학계에 제출됐다고 지금 CNN에서 나오고 이것이 그만큼 헬스파트에서 관심 있는 제품인데 이것을 아까 뭐라 그랬죠?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 제품 하나가 아니다. 이 회사가 만든 제품 전체가 미국 산업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FDA가 져버렸다. 세계 최고의 먹회사가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우리가 조사해보더라도 확실하게 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 나오면 월스트리트 한번 봐볼까요? FDA랑 누가 싸우냐. FDA를 좀 아시는 분은 제가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TV 드라마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데 FDA 나오거든요. 미국 1만 5천 명의 전문가들이 몰려있고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것이냐면 수없이 쏟아지는 각종 약물들을 이걸 식품으로 해야 되냐 의약품으로 해야 되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민들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싹 죽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기관입니다. 청와대 같은 기관이에요. 틀리면 안 되는 곳입니다. 틀리면 기관이 공신력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FDA가 틀린 겁니다. 저희 쪽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최첨단 분야를 손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case is the first major challenge to FDA's power라고 되어 있죠. FDA 파워 권위에 챌린지 도전한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FDA랑은 싸우지 않습니다. 민간기업. 저희 기업은 일반 민간기업이 아니죠. 벤처기업으로서 하얏트가 몰고 누가 쥐고 있어요? 칼주라시가 쥐는 기업입니다. 그러더니 FDA가 져버렸어요. 그럼 FDA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머크사라는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를 공격했던 대변인들이 뭐라고 결정을 받아들였는가 볼까요? FDA spokesman,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Agency was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decision. 자, decision, 결정을 리뷰. 다시 한번 쭉 돌아보고 나서 couldn't comment on it.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주석을 안 달았다. 즉, 나 이거 승복할 수 없다. 또 고소한다를 안 하더라는 거. 받아들이겠다는 거. FDA에서 자기가 진 걸 인정했습니다. 처음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머크사는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인 건 다 아시죠? 머크사 스포크스맨은 뭐라고 했냐? Say the company was disappointed. 회사가, the company는 머크사입니다. disappoint, 실망했다는 소리. In the ruling, 결정에, and still believe 지워졌습니다. 바꾸세요. That colistin should be regulated as a drug of it. 콜레스틴이 드러그, 의약품으로 레귤레이트 되기를 아직도 믿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믿으면 뭐합니까? 셨는데. 그러면 잘 봐보세요. 우리가 갖고 이제 콜레스틴 지금 팔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도 의약품이 됐으면 좋겠다고 믿는 게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게 본격적으로 홍보되고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요. 시장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홍보하는 건 누구들 책임? 우리들 책임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그래서 지금 콜레스틴 제대로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기서 신경훈 사장님 그룹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콜레스틴을 한 5개씩 쭉 나눠줘갖고 그냥 태극해보라고 했는데 콜레스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없잖아요. 1000개씩 팔고 있어요. 1000개씩. 한 달에 1000개씩 그룹에서 판매니까. 자, 건강식품 한국경제에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2000년 1월 6일자에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속에서 할머님이 딱 나왔는데 그게 한번 봐보세요. 새천년을 맞아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식품이 나옵니다. 효과가 입증됐다.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보는 식품이 아니고 입증된 효능을 앞세운 제품이 나오는데, 그죠?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DNA, 유전자 보호 기능 등 독특한 기능까지 갖춰서 인기를 예고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이 유전자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보호도. 건강식품의 과학화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는 미국에서 유망한 벤처기업으로 꼽히는 파마넥스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파마넥스 설명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파마넥스 내용입니다. 이런 기업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업. 세계적인 식품영양 기업입니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 이제 마지막입니다만 21세기의 21가지 대책은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경제신문 뉴밀레니엄 기획 취재팀이 지어가지고 한때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던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지금도 이 책 사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뉴밀레니엄이다. 새로운 시대의 세계는 어떻게 변모하고 우리는 과연 변하는 세계 속에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 21가지 핵심 트렌드로 21세기 미래를 한눈에 보겠다라고 한 뉴밀레니엄 리포트 책 240페이지에 질병 퇴치와 노화에 효력이 있는 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은 미래는 불티나게 팔려나갈 것이다. 이 미래 예측입니다. 그죠? 21세기 예측이니까. 미국 건강보조식품을 선도하는 파마넥스는 나와버렸습니다. 이 책에. 나와버렸어요. 의약품 수준의 안전성과 효과를 가진 콜레스테롤 방지식품 콜레스틴과 티그린 상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기획 취재팀이 써버렸어요. 우리가 그 홍보한 거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연구하면서 분위기를 잡은 거죠. 파마넥스는 현지 시장보다 수백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한 시장을 위해서 연구개발비에 수억 달러 돈을 쏟아붓고 있다. 연구개발비가 R&D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영업을 해보면 알지만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돈 버리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 수억 달러의 돈을 1년마다 쏟아붓겠죠. 그러면 수천억 원입니다. 수천억 원이라는 돈이 연구개발비에 들어간다는데 연구소에서 계셔보신 분 1년에 수천억 원의 돈이 지원되는 연구소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수천억 원의 돈이면요 기업 하나를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져서 칼주라시의 사인을 받고 나오는 것이 이번에 피토칼라스와 카트리지 포뮬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제품 한국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뭘 알아봤습니까?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도 알아봤고 저의 스토리도 좀 알아봤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알아봤고 또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 수입의 4분면도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기업을 하나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첫 번째 저희 기업을 탄생시키면서 일본에서 대폭발을 하면서 이 파마넥스를 샀던
뉴스킨 기업이 16년 전에 일어나서 지금 아시아 시장 전체에서 10위, 그러면서도 더 성장세로 올라나가는 것도 보고, 두 번째는 인수한 이 기업 때문에 막 주가도 뜨고 있는데, 인수한 기업이 MBC에서부터 시작해서 CNN에서부터 시작해서 제품들이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런 기업을 내가 그럼 만들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들어지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오늘 정도로 키우려고 생각해보세요. 확률이 얼마일까요? 요 정도 규모라면 우리 사장님들이 회장님이십니다. 키우려고 하신다면 확률이 얼마일까요? 저런 기업을 지금 빅브레인은 공부도 안 했어요. 빅브레인은 지금 한 10분 쉬었다 공부할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을 살려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가서 한번 오파해보세요. 증권시장에. 내가 한번 살려면 얼마 줄. 그러면 여기에 편승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소유권을 쥐는 건데, 회사나 제품이 건강합니다. 세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조사하는 오늘의 가치 있는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렸던 정보는요, TV에 나왔던 정보 아닙니다. CNN에 나온 거 그대로 아닙니까? 뉴스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만들어낸 거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오늘 조사의 포인트였습니다. 충분히 조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 택시 운전보다 낫다는 겁니다. 청소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영업 빵집 하나 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왔습니다. 여기 이길재 사장님 안 계시겠지만, 이길재 사장님이 은행에서 15년 근무하셨다가, 그죠? 봉급생활됐어요. 관두고 나와서 오락실 냈다가, 자영업을 냈어요. 돈 2억 빌리고, 가진 돈 2억에서 4억 투자해서 냈다가, 정확하게 1년 7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 옆에 더 큰 오락장이 나왔어요. 경쟁력에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억을 잃어버렸어요. 2억이라는 건 자기가 죽을 돈 15년 동안 일해서 받은 퇴직금 전체 납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딴 걸 손을 못 대다가 사업체인 이쪽으로 손을 댔습니다. 근데 이건 편승하는 거였으니까 큰 돈도 없고 움직이지 않았죠. 지금 8자리 이상 숫자 1,000만 원 이상 한참 후에 수입을 달마다 현금으로 벌고 있는 장본인이 저 앞에 계십니다. 그럼 저분은, 저는 그냥 뛰어들었지만, 청소를 한번 좀 하다가 그냥 일로 뛰어들어서 그냥 성공한 게 있으면, 저분은 여기 봉급생활자도 해보시고 자영업도 해보시고 이까지 해보신 분이에요. 또는 여기 계신 사람들은 증권 투자다 꼴딱 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그럼 투자자 하다가 뭐 별로 재미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자, 뭔가 자기 사업체, 돈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하는 방법이 만들든지, 사든지, 편승의 소유권을 만들어가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결단을 내줄 만한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기업만 알아봤는데, 사실은 아직 안 들어온 기업인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전자상거래 기업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전자상거래냐? 아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축해야 된다는 건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올렸죠. 그랬는데 SK도 지금 난리죠. 전 세계가 다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고요. 전자상거래 업체가 한 개, 두 개요. 그럼 한 개, 두 개는 아니고 많지만 그 중에 1등도 있는 법입니다. 그죠? 그 중에 장악하는 기업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려면 왜 1등 하는지, 왜 장악하는지 그 노하우를 우리가 또 알고 있으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맞아요.